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차식 부등식의 성질과 1차 부등식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1차 부등식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1차 부등식의 뜻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등식의 성질은 총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죠. 먼저 양변의 같은 수,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조금 다른 거, 양변을 0은 안 됩니다.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은 3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이란 어떤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나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고 방정식이면 되죠. 그래서 가장 차수가 높은 미지수의 차수가 1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우선 다루게 될 텐데, 부등식 2보다 4가 크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2보다 4가 크다에 대하여 양변의 여러가지 사칙연산을 해보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찾아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 등식의 성질은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건데, 부등식은 혹시 어떻게 될지 한번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칙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스 3이면 2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4에 플러스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3은 5고 4 더하기 3은 7이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이 더 크게 되죠. 자, 그럼 빼볼게요. 2에서 2를 빼고 4에서 똑같이 2를 뺍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0, 오른쪽은 2가 되죠. 그러니까 부등호는 역시 동일하게 오른쪽이 큽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곱해볼게요. 자, 5를 곱했습니다. 2 곱하기 5는 10, 4 곱하기 5는 20. 그러니까 부등호는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나눠볼게요. 2를 2로 나누면 1이고요. 4를 2로 나누면 2죠. 그러면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곱할 텐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를 곱할 거예요. 자, 5랑 비교해보면 5는 양수고 마이너스 5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에요. 4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0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10이 더 큽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자, 그럼 나누기 마이너스 2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나누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선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왼쪽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단 곱하기와 나누기에서 양수가 아닌 무슨 수, 양수가 아닌 음수를 곱했을 때 혹은 음수로 나누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지금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부등식은 그대로 방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단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 양변에 무슨 수를 곱하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바뀐다. 음수가 아닌 양수는 곱하거나 나누어도 관계가 없고요. 양수든 음수든 더하거나 빼는 건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음수를 곱하거나 뺄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이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0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0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한쪽이 더 커요. 또는 한쪽이 더 작아요. 그런 게 보통 부등식이죠. 그런데 0을 곱하면 양쪽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0으로 나누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 쉽게 외우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늘 성립합니다. 단 0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만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과 이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방정식에서 이항을 많이 했었죠. 네. 등식의 성질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부등식에서도 덧셈과 뺄셈을 이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3x 플러스 2는 2x보다 작다. 자,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원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양변에서 2x를 빼주면 오른쪽이 0이 되고 다음에 왼쪽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양변에서 빼야 되는데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그랬죠. 양변에서 빼야 되는 거를 그냥 어떻게 했어요? 이항이라고 불러서 넘긴다 라고 여러분들은 표현을 많이 하죠. 네, 넘겼죠. 동일하게 넘기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보면 2x를 그냥 반대로 넘겨줬죠. 그래서 계산은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도 반대편으로 이항해주면 x는 2보다 작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끝나겠죠. 자, 이렇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울 1차 부등식을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뭐냐? 1차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1차 부등식이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1차식 부등호 0 순으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하셔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당연히 오른쪽엔 0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부등호는 그대로 남을 거고요. 자, 그럼 왼쪽이 뭐가 되는지만 보면 1차식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이란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1차식 부등호 0 순서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인지 보겠습니다. 네, 물론 1차 부등식이 맞아요. 근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야 되니까 여기 x를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네, 넘겨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양변에서 x를 뺍니다. 그러면 네,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라고 정리가 끝났죠.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 다음에 부등호 0 순서로 나타냈으니까 이건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팁입니다. 1차 부등식을 찾을 때는 반드시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한 다음 차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리를 했는데 1차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1차가 아닌 것 같은데 정리했더니 1차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1차 부등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자, x를 이항하면 x 플러스 3이 되니까 네, 1차 부등식 맞겠죠. 자, 얘는 어때요? 이 괄호를 먼저 풀어보면 x제곱이 나오네요. 근데 x제곱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겠죠. 자, 마지막 3번. 3번도 다 옮겨가면 마이너스 3x를 이항하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6x가 될 거고요. 자, 1은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차 부등식 맞고 얘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1차 부등식이 되겠죠.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1차 부등식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의 뜻. 1차 부등식이란 식을 정리했을 때 1차식 부등호 0 순서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론적인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1차인 부등식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과서에 순서대로 정리해서 1차식 부등호 0으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
정리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부등식의 정리입니다. 1차 부등식의 정리는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이 끝났는데 딱 두 가지 배웠어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1차 부등식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부등식의 성질 몇 가지 있었지,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강의를 잘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의 1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때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의 풀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숫자 막 넣었었죠. 제가 되게 무식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가간법, 대입법, 이제 연립방정식 할 때 가간법과 대입법을 배워서 했었죠. 그래서 1차 부등식도 숫자를 넣는 방법이 아니라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동영상 시청 확인 숙제는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 쓰시고 이걸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좌변으로 식을 모두 이항해서 정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일이 세 가지예요. 상황 두 개,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좌변으로 이항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들어놨으니까 예제를 참고해서 문제 두 개씩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1차 부등식의 풀이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아, 참. 이거는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뭐 사연과 음악을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괜찮은 걸 뽑아서 강의가 끝난 마지막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 타인에 대한 욕 이런 거 안 돼요. 고백까지는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